비공식으로 이 검찰 조직이라든가 경찰 조직 이런 정보기관에서 특히 언론 기자들 돌아다니면서 지라시 형태라든가 실제 있던 것도 그 사람이 현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에 있거나 이럴 때부터 수집을 해서 갖고 있는 파일들이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캐비넷에 있다는 거. 이거를 완전히 불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공약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지금부터 여태까지 활용했던 모든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건 그걸 나올 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거의 무기징역이라든가 아주 안녕하세요. 맨인 블랙 닥치고 이재명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 앞으로도 다른 방송으로도 계속 만나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방송을 오늘 하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그래서 지금 오늘 26일이니까 지금 녹화 날짜가 26일입니다. 그러면은 선거가 9일 날이니까 정확하게 한 열흘 남았습니다. 선거가. 이제는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다루고 뭐 윤석열이가 어쨌네 김건희가 어쨌네 이러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투표 동료입니다. 이제 결실을 봐야죠. 우리 모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나 누구나 우리가 무조건 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일이 4일이니까 4일에 미리 투표를 하시고 주변에 투표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재명하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관심 없이 그러니까 여도 야도 윤석열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 관심 없이 특히 알아도 버릇으로 선거를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유권자들이고 보석들입니다. 이미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누굴 지지한다고 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우리 인이 하던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안산에도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끔씩 들어가 본다고 했잖아요. 가보면은 우리 열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은 이번만은 용서 한 번만 이제 그게 뭔 소리냐면 이재명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이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인이도 이걸 내심 원할 거다 이러면서 도리도리 뭐 이래서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막 올려요 걔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도리도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 열이 이것들이요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연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묘하대 우리 인이 우리 연이 이제는 우리 열이 그럽니다. 이야, 그것들이 계속해서 뭐 찢지사 찢뭐 이런 세력들이에요. 끝까지 얘들이 지금 그 악착같이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그 전라도 애들이에요 또.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저는 안 믿으려고 예를 쓰지만은 전라도에서 윤석열이 지지가 나오고 그런다는 말이 이건 허풍일 거다. 원래 전라도라는 데는 90 막 몇 %가 민주당 지지 세력입니다. 거기도 최소한도 뭐 10% 정도까지는 저 옛날부터 민정당이고 뭐고 그때부터도 나와요. 그런데 뭐 20% 30%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설마 전라도에서 그러랴 했더니 이 안산에 그 전라도 놈들 커뮤니티가 또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거긴 이제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데는 아니지요. 근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열이 참나 기가 막힙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제가 전부터 방송할 때 전해철이 이걸 그 안산 상록구 국회의원이지요. 그러다 지금 저 행자부 장관하고 있죠. 요놈들 그 지지 세력들이에요. 원래 그거 아마 지금도 그것이 뒤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걔들이 왜 저 남경필이 찍으라고 그때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 나왔을 때 반란 일으킨 세력들이에요. 그래갖고 뻔뻔하게 우리 인이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저
뭐죠? 경남지사 지금 구속돼 계시는 그 김경수 지사 또 그 뭐하지 또 조국 뭐 집회라고 쫓아다니면서 막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우리 세력 내에 분탕질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게 뭔가 해갖고 거기 같이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랬다가 물듭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가 이사로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지요. 그래갖고 그 주가 조작한 거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데 전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지만은 이미 그 진영이 전체가 지금 잡혀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 세력. 이게 거의 지금은 별로 큰 차이 없이 딱 짜져 있어요, 판이. 지금 중요한 건 무당층, 이게 무당층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동네 아줌마들 이런 분들을 꼭 한 명씩 끌고 와서 이 선거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이재명의 업적, 뭐 업적 이런 거 뭐 이제 그거 막 해봤자 부질없습니다.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전투가 이 지금 전쟁입니다. 이 선거가 이슈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민주 대 반민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명확한 그 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부 독재 세력 대 민주화 세력. 근데 지금은 그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윤석열이가 김대중을 팔고 노무현을 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 지형이 대부분이 우리처럼 다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비용신 새끼 꼴까보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지만은 뭐 20, 30대 20대 특히 이게 내려가면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애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노무현도 있긴 있었는 줄 알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좋아해야 되나 우리가 왜 지지해야 되나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실제로 다 우리 마음처럼 애들도 다 그래 줄 것이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 애들이 그거 지금 저 국힘당 대표 걔를 지지한다고 그런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뭔가 목표가 타겟이 없습니다. 저것이 왜 좋고 이것이 왜 나쁘냐. 자기들이랑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 그게 자기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었다는 소리지요. 전에 방송에다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기들 카르텔 유지하려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밟아버립니다. 똑똑하게 잘하면은 그는 못 자라게 만들죠. 근데 이재명 우리 저 후보님이 지금 하나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정책 대안 제시하고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뭐라 하겠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핵심 공약이 검찰 해체입니다. 지금 검찰 권력 해체. 그러면은 그게 수사권 완전 폐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앞에 내가 방송했던 것 같은데 6대 범죄 수사권만은 지금 검찰한테 남겨놨는데 이거 모조리 폐지. 근데 저는 한술 더 떠서 여기다가 첨언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은 바랄 겁니다. 아마 저 이재명 우리 후보님도 알고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토론해보고 이러자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그 검찰이 가끔 어떤 사건 날 때 뭐 검찰 캐비넷에 뭐가 있네 사건이 있어갖고 하나씩 툭툭 집어던져서 언론 통해서 이게 지라시 형태로 막 던지잖아요. 지금 그거에 이준석이도 걸려있는 겁니다. 성상납 뭐 성행위 동영상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있다고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세연에서 이미 그 이준석을 그렇게 뭐 다 발표하고 고발 조치까지 하고 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너 이거 이제 갖다 들이대면 너는 끝이다. 아마 윤석열한테 뭐 공갈 협박을 당했겠죠. 어린 놈이 참 불쌍하죠. 얘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 선거가 이기든 지든 걔는 끝난 거예요. 그럼 지 나름대로는 공을 세우고 싶었고 안철수를 핸들링 해보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지요. 안철수도 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저런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무슨 약점이 있어서 뭐 윤석열한테 이제 검찰에서 빼도 박도 못할 그 뭔가 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윤석열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뭐
뭐 이런저런 기사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완전 차단시켜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검찰이건 언론사건 혹은 정부 경찰이건 여러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파일들, 그러니까는 특히 검찰 조직, 얘들이 갖고 있는 그 아직 재판에서 판결 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들이 정보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실할 겁니다. 국가공무원 5급 이상부터 5급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든가 언론인 이쪽은 국가가 정보관리 대상자로 아마 분류를 할 겁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앙정보부라든가 옛날 정보기관이라든가 혹은 경찰정보기관 이런 데서 거의 합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 파일을 다 만든다고 그랬어요. 개개인 파일. 왜냐하면 교수들은 느닷없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보통 대학에서 교수 끌어다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는 순간 정교수겠죠. 뭐 부교수부터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부터 개인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파일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치고 비공식으로 이 검찰 조직이라든가 경찰 조직 이런 정보기관에서 특히 언론 기자들 돌아다니면서 지라시 형태라든가 실제 있던 것도 그 사람이 현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에 있거나 이럴 때부터 수집을 해서 갖고 있는 파일들이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캐비넷에 있다는 거. 이거를 완전히 불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공약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지금부터 여태까지 활용했던 모든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건 그걸 나올 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거의 무기징역이라든가 아주 거의 그냥 완전히 뭐 윤석열이가 저번에 그랬죠. 가짜 뉴스 뭐 하는 언론사는 뭐 언론사 문 닫게 해버리겠다고. 그거는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그랬던 뭐 있어요. 언론사 문 닫아보는 거.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거의 그러고 있답니다. 뭐 가짜 뉴스로 하면 뭐 그냥 그 언론사 문 닫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꼭 윤석열이가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 윤석열이가 썼던 시점이 자기한테 반대하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자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실제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그렇게 단속을 해도 지금도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뭐 무진장 나온다는데 특히 독일에서 그걸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이 검찰 권력 특히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검찰 거의 해체 수준으로까지 그냥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수사기관. 그래, 기소기관, 기소. 수사는 이미 없애버리고 이제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그냥 완전 이거 있으나 말이죠. 그냥 서기들이죠. 서기들. 이거 기소해서 올려라. 그럼 올리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해버리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게 기형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됐어요. 이 검찰 권력이. 그리고 더구나 사법 권력이랑 결탁을 해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사법시험에서 붙은 사람들이 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판사, 검사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대법관 보세요. 대장동 돈 먹고 이재명 조국 잡아 넣으려고 조국 가족은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 사법과 검찰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으면 이건 어떤 통제할 권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삼권 분립이라는 그 제도를 뭐 민주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하에서는 그걸 통제할 권력이 없습니다. 법원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단지 사법기관은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법기관은 시험 봐서 붙은 놈들이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본 거나 똑같습니다. 지위가 그 사람들은 사람 인권을 다루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여탈을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세지요. 부동산이야 집 팔고 집 매매하는 데서 국한되고 뭐 선생님이 되는 것도 국가고시 붙어서 된 겁니다. 다 국가고시를 붙었는데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집단이라서 이게 더 센 겁니다. 그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고시, 국가고시 붙어야 의사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 한 세력이지요. 근데 이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부라든가 입법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범죄자들이 행위가 있으면은 이 검찰 아니면 판사들이 그 행위를 차곡차곡 모아놨다 공갈 협박으로 또 꼼짝마. 지금 그 형국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설쳐대는 게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가 얘한테 지금 손아귀에 쥐어 있는 거예요.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그 있는 놈들, 정치권에 있거나 뭐 여기저기 있는 그 권세 있는 놈들이 전부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놈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놈들이 설치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대통령 임기가 그 뭐 정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은 3월 9일날 선거 끝나서 대통령 누가 발표되는 날 그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이미 인수위가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불과 10여일 남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 후로도 이제 정식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 지금도 40몇 % 지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지지가.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40%가 넘는 지지가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표라야 맞습니다. 왜냐면 문재인의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지가 어디 거기 40% 갑니까? 이 자체가 언론의 장난입니다. 계속해서 장난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꾸 사법 엘리트 무슨 사회에 가끔 엘리트 그러죠. 엘리트 체육인 뭐 그 엘리트라는 말 자체가 제가 상당히 어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카르텔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일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게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 주변에 우수한 인력으로 갖고 농업도 우수하게 하고 수산업도 우수하게 하고 뭐 우수한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경영도 우수하게 하고 다 우수한데도 일단은 고기 잡는 사람한테 고기 잡는 엘리트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수산업 엘리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들이 필요할 때 거기다 어쩌다 붙일 수는 있어요. 언론이라든가 뭐 농업 엘리트 들어봤어요? 농사꾼 엘리트? 근데 이것은 지칭 자체가 정치인 집단인가 특수한 그리고 검사, 판사, 사회 지도층이라는 놈들한테 왜 지도층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권세 있는 놈들한테 보통 엘리트라고 그럽니다. 족가는 소리지요. 엘리트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에티켓 그러니까 뭐 문화 있죠. 그 뭐 이렇게 뭐 이쪽에 포크 들고 이쪽에 뭐 들고 뭐 와인 잔은 어떻게 들고 막 그 예절이 굉장합니다. 그 특히 프랑스나 이쪽 그 문화들 그 식사 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거 말이에요. 몰락한 왕조, 몰락한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수단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막 사람들이 배워갖고 뭐 이렇게 먹어야 되네 저렇게 먹어야 되네. 손가락 있으면 손가락으로 집어서 목구멍에 쳐넣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안 먹으면 무식하고 웃기는 소리. 그것들이 권세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뭐라도 한 가지 표시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먹었고 귀족은 이렇게 먹었다. 이 숟가락 뭐 포크는 몇 개 갖고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그거 모르면 무식한 놈들이다. 딸딸이 친 겁니다. 지들끼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엘리트라는 이런 놈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서는 너는 엘리트, 너도 엘리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지금 내가 윤석열을 뒤집어 까고 누굴 뒤집어 까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가 코앞이라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빨리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고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검찰 개혁이 이제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의 가장 큰 아젠다인데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복지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정치 자체가 불안정하면 복지가 안 됩니다. 정치는 그거 자체가 안정돼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같이 안정되지 위에서 다 흔들어 버리면 대통령이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거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캐비넷 들어있는 문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죄 방면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없는 걸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이때까지 있던 걸 백지화 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걸로 검찰이건 어떤 정보기관에서 갖고 있는 뭐 이상한 범죄 이미 판결이 난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일파 뭐 박정희가 친일파였다 뭐가 친일파였다 이런 것은 이미 결정이 난 일입니다. 근데 결정이 나지도 않고 비밀리에 갖고 있는 정보들 이건 나올 때마다 그걸 보도를 한다거나 혹은 발설한 사람은 무지하게 센 그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최하 무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최하.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이건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건 검찰에 약점이 잡혀 있어갖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윤석열 편에 있는 인간들 중에 약점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정치인들이고 뭐고. 특히 그 호남 정치인들 중에 거기 붙어 있는 인간들 있죠. 그건 이제 어차피 호남에서도 퇴물들인데 뭐 몇백 명이 뭐 어쨌네 저쨌네 하고 막 그 난리잖아요. 그 인간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발 붙이고 살질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검찰 개혁 그걸 하면은 언론개혁이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약점이 잡혀있는 언론들이에요. 같이 먹고 살지만은 검찰이 그놈들 비리를 다 갖고 있어서 구속시켜버리죠. 언론은 검찰을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 나오잖아요. 삼부토건 조 회장 3번이나 봐줘갖고 뭐 안 했다고. 수사를 안 해버리고 불기소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관을 이재명 후보가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쥐들이 멋대로 얘는 구속시켜. 그럼 없는 제도 만들어서 집에다 짜장면 시켜놓고 먹으면서 고등학교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조국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5놈이 기어들어가고 집으로. 그렇게도 한 놈이 범죄가 나타나도 불기소해버리고 그럽니다.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전체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검찰 2,500여 명 됩니다. 검사. 그거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선거 치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국힘당이랑 선거 치르는 것 같지요. 국힘당 자체가 검찰한테 장악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비리 집단이라서 누구도 검찰이 잡아넣으면 다 잡혀갈 놈들이에요. 국힘당이.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 2,500, 검사 2,500하고 이재명이 2,500대 1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재명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 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한테 전체가 다 잡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를 다 합쳐봤자 인구가 한 약 500만 됩니다. 500만. 그런데 경상남북도를 합치면 1350만인가 이렇습니다. 인구가. 그건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경상남북도에서는 뭐 잘못돼도 그냥 거기 출신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국회의원 되고 다 제일 야당 되고 계속 그래요. 전라남북도 사람이 모조리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찍어도 500만 명입니다. 유권자. 이게 상대가 됩니까? 이런데 거기서 뭐 윤석열이를 뭐 몇십 퍼센트를 10%를 뭐 이런 개족 같은 소리들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내가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모든 지형이. 거기서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요. 민주 시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라도 사람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경상도 사람도 있었고 강원도 사람도 있었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라도 다 찍어봤자 500만이라니까요. 인구가. 유권자는 그보다 안 되겠죠. 이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우리 후보를 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니까 이거 무조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이 복지를 잘하고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냥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공부 잘해갖고 검판사 어제 뭡니까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도지사 됐으니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야만이 지금 이 검찰하고 전쟁에서 전사로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장수가 될 수 있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이재명이 나올 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이 사람 대통령 다 된다고 할 때예요. 그때 가서 맞짱 떴은 겁니다. 물론 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계속 난타를 당한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암담한 게 이 민주당에 이재명이 없습니다. 제2의. 지금 이재명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이재명 이후에 이재명이. 그래서 산속에 어디선가 또 이재명이 자라야 된다고 내가 이 앞에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한테 맞짱 뜨겠다고 나오는 어떤 놈이 어느 시장이건 어느 군수건 도지사건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맞짱 떴듯이 벌써 나와서 다시 자라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암담합니다. 그래 지금 맥이 끊어질 지경이에요. 뭐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세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김대중 팔고 다닌다고 DJ 정신을 지가 더 열심히 구현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DJ 정신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근데 그게 먹혀요. 왠 줄 알아요? DJ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전문 세력들은. 이름만 들어봐갖고 옛날에 광감찬 장군이 살았대. 광개토 대왕이 있었대. 이런 소리 전설 따라 삼설 같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 사람 유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 사람 정치를 하겠다는구나. 요것도 훌륭한 놈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독재자가 있어야 독재랑 민주세력이랑 싸우지요? 이제 경제 갖고 싸우고 누구 마타도에서 이상한 놈 만들어갖고 엉뚱한 뒤집어 써갖고 그래갖고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여태 몇 번을 치러왔던 선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사 여탈이 이제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느냐, 이제 다시 문재인 정권에 연장시켜서 민주 세력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번이라도 실현해 볼 그것이 되느냐.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 이제 거꾸로 빠꾸시키려고 한 게 지금 윤석열이 이런 놈들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만약에 저들 손으로 넘어갔다 하면은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다시 부동산 이런 거 터놓고 이제 그때는 원론까지 다 잡아갖고 부동산 값 올리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또 이런 짓 또 할 겁니다. 박근혜 때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가 망하고 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 부안해동에서 지가 꼭 재산 날린 것처럼 서초동 부동산값 올라가고 나 손해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꼭 당선시켜야 할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자리로 그대로 갖고 가서 전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이겁니다. 주변에 반드시 한 명씩만 배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걸 공략해야 돼요. 저도 지금 몇 명을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내 자식들한테 합니다. 선거운동을. 애들이 30대 애들이니까 너희들이 네 친구 중에 친구들이 선거에 관심 없는 애들이 부글부글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거나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설득을 시키기는 이제 와서 걔들이 무슨 정치를 가르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선거에 데리고 가서 1번 찍어라. 1번 찍으면 좋다. 왜 좋으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좋다. 우리 아버지가 좋으면은 너희들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1번을 찍어달라. 그러면은 네가 뭐 때문에 1번을 찍냐. 우리 아버지가 좋다. 우리 아버지가 뭐가 좋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도 무조건 우리 아버지는 좋다. 그러니까 날 도와달라. 꼭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좋다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대책이 없어요. 한 명씩만 배가를 하십시다. 자, 감사합니다.